술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감찰 보고서 그게 있었으면 결정도 넘어갔을 거거든요. 내용상은 근데 다 이겼는데 다른 거 말고 술 그죠? 술 제공 그 부분만 하나. 아니,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말은 지금 고검 보고서가 왜 보건 안 보고서가 나왔느냐. 감찰 보고서가 있었으면 나도 넘어갔을 그거 것 같거든요. 궁금해. 그거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네. 감찰 보고서는 아예 해당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확정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안 네, 넘어? 근데 재판부에 왜 안 넘어갔어요? 재판부가 그거 명령했어요. 제출하라고. 네. 근데 고검에서 안 낸 거죠 지금. 문서 제출 명령이 발부가 됐고 네. 고검에서 변호인단에 연락이 와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 공개 범위를 좀 협의하자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가서 공개 범위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고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틀 후에 비공개 통보를 해버렸어요. 안 보낸다. 왜요? 네. 이유는 수사 중이다. 무슨 소리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고검 TF에서 그때 조사한 거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끝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보고서가 있었다면 분명히 넘어갔을 거거든요. 그렇죠. 한 명만 넘어왔으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다 한 명은 당연히 넘어왔죠. 그러니까 그걸 왜 안 준 거예요? 그거 안 줬을 때 법무부가 어떻게 할 수 없나? 주라고? 법무부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와, 나 진짜. 그래서 이것만 지금 유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네. 딴 거는 다 무죄 혹은 기각되고 공소기각되고. 공소기각됐어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공소기각되고 이게 진짜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 무죄 낼 때 쌍방울 쪼개기 후원 무죄 낼 때 판사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 4대 3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판사가 본인이 이거는 무죄다. 전문가니까 검찰이 보고서 안 내고 그랬으니 감찰 보고서 나왔으면 배심원이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판사가 검사 편들어 준 거 아닙니까 이건? 그 정황이 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박상용 검사가 수요일 날 증인을 출석을 했고 목요일 날 법정에 난입을 했어요. 정황이 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박상용 검사가 수요일 날 증인을 출석을 했고 목요일 날 법정에 난입을 했어요. 법정 난입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 재판은 방청이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하고 추첨이 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방청이었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지인들도 추첨이 안 되면 못 들어오는 방청이었어요. 그런 네, 그랬는데 재판. 수요일 날 박상용 검사가 본인 증인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쌍방울의 박상웅 이사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료 재소자가 이제 연이어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이 두 명의 증인신문이 박상용 주장이랑 완전 배치가 됐어요. 심지어 이제 박상웅 쌍방울 관계자는 술 가지고 들어간 거 빼고 모두 다 인정해 버렸습니다. 음식물 뭐 수시로 반입한 거, 뭐 햄버거 갖고 들어간 거 등등.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검사와 교도관에게 허락을 받고 음식물을 반입했다라는 주장까지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있었던 동료 재소자는 이화영이 그 당시에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서 검사가 따라줬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진술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 진술을 듣고 박상용이 뛰쳐 들어왔습니다. 법원에. 법정에. 증인이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참관이 다 제한되는 재판이었는데 박상용은 뛰쳐 들어왔고 뛰쳐 들어온 걸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았고 경위가 왜 안 맞았죠 그리고? 경위도 안 맞고 이상하더라고. 들어와서 내가 지금이라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 진행해줘라. 그리고 나 추가로 증인신문을 받겠다. 진행해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 근데 이 소리를 재판 끝날 때까지 거의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하다 갔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예. 증인도 아닌데. 네. 방청권도 받지 않고. 원래 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나가라고 안 경위가 하고. 끌어내지도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변호인단은 이상하다. 변호인단도 너무 좀 나이브했는데 혼자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까 야, 저 난동을 부리는 게 배심원에게 좋게 보이겠냐. 제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런다고 생각하겠지라고 그때는 너무 생각했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예. 때문에 가만히 있었구나.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배심원들 중에는 야, 박성은 정말 억울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배심원은 전문가도 아니고 법리의 전문가도 아니어서 영향을 잘 받아요. 그래서
갈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재판장이 이유설 씨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 사- 장소하고 시간 문제예요. 맞아요. 네.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검찰의 진술도 그러니까 박상용의 진술 일관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박상용은 처음에는 외부 음식 들어간 적 한 번도 없다라고 했다가 내 돈으로 수사비로 2번 사줬다. 수사비로 2번 사줬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사비 카드에서 결제 내역이 없으니까 내 개인 카드로 2번 사줬다. 내 개인 카드 2번 사주고 이거 수사비 청구를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쌍방울 관계자가 나와서 수시로 음식을 넣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박상용 진술은 다 반대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박상용의 진술도 전혀 일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왜 일관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필요 없이 이화영도 일관되지 않고 박상용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이화영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해서 4대3을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어떤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심의 정체를 변호사답지 않게 얘기해 보세요. 배심원들 논의가 있을 때 네. 배심원들이 헷갈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판부가 가서 설명하죠. 설명하죠. 설명하는 건 합법입니다. 그렇죠. 합법이고 그건 설명하는 거는 그 재판부의 의무기도 해요. 재판부가 의심하시는구나. 의무이기도 한데 그 과정이 공정하게 됐을까?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우리 경험으로는 배심원들이 흔들릴 때 재판부가 가름을 타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우리 재판에서는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 일을 제기하면 안 됩니까? 이런 그 배심원들의 공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판사한테 합니다. 판사가 그런데 그 판례와 그 경험을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설명을 하자마자 배심원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면 당연히 배심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까 판사한테 물어보고 판사가 가름을 타주면 가름하대로 사과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의심 이게 판사가 검사 편을 들어줬다고 그 부분을 의심하는 것이 가름이가 그 어떤 쪽으로 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관되지 않지 않냐 진술이 그런 식의 의심의 불씨를 키워줬다든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방향으로 가리마가 타졌으니까 그 방향으로 일반인들이 따라가지 않겠나. 양쪽에 막 격돌을 하는데. 그리고 판사가 갈렸을 때 그 앞에 논리, 의심의 여지 없이 그 합리적으로 그런 판단을 다른 사안에서는 했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그 자주국방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도 결기로 자주국방 그때 똥별이라고 얘기하고 네.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전작권을 올해 10월에 SCM에서 조건에서 시간으로 바뀌고 대통령의 시간표는 내년 말까지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년 말. 그러니까 미 군부는 2028년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를 어떻게든 넘기려고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가져오겠다는 건데. 미국 군부는 안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미 군부가 항상 이 게임을 자기들 뜻대로 해왔고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작권을 우리가 못 가져왔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민주정부답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찾아오겠다고 나서니까 미국에서 이거 조건이 성숙되는 상황에서 넘겨줄 수 있다고 그래서 3단계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걸려든 게 패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한없이 시간을 끌었어요. 그렇지. 임기 중에 1단계, 3단계 끝날 것처럼 했는데 1단계가 아직 멀었는데 2단계 넘어가려면 이거 충족해야 되는데 하면서 시간 끌어가지고 결국 임기 중에 3단계를 넘지 못했죠. 못하는 바람에 못 찾아왔는데 당했어요. 그때. 당했지. 아니 근데 조건을 바꾼 거는 박근혜입니다. 시간에서 조건을 바꾼 거는 박근혜. 그렇긴 한데 제 말은 미국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모든 조건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줄까? 그렇지. 그 태도로 접근했는데 거기 그걸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그게 잘라버려야 되지 않나 저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생각인지 참모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뭐 참모들은 그런 거리 안 했을 거고 지금 하는 짓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이건 시간의 문제로 그 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딱 언제까지 끝낸다. 국방부 장관한테도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뭐 조건론으로 얘기를 했겠지. 뭐 28년 얼마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찾아와.
이거는 그 확고한 의지인 것 같아요. 아니 글쎄, 그건 난 그 점에서는 믿음이 가는데 대통령 앞으로 가는데 이 참모들을 자꾸 뒤로 잡아 당겨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반복해서 내는 메시지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내는 메시지를 보면 어떻게든 가져오겠다는 건데 근데 군부가 혹은 뭐 미국의 협상단이 조건 만들고 스텝 만들고 뭐 테이블 만들고 해가지고 시간을 보낼 거 아닙니까? 하염없이. 근데 어느 순간 만약에 데드라인을 2027년 내년으로 정했다. 사실 대통령 3년 이내에 뭘 못하면 그 다음에는 힘 빠져 못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2027년을 그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 같은데 3년 차인 2026년을 안 주려고 그래. 그러면 2020년 말에 우리는 전작권을 우리가 스스로 행사하겠다고 대통령이 선언해 버. 저는 저 대목 절대 공감하는데 비핵화 구호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해서 비핵화 말을 안 하면 마치 친북인 양 몰아가는데 수십 년 제재를 이기고 핵을 완성해버렸는데 그걸 누가 포기해요? 북한 아니더라도. 아무도 포기 안 합니다. 비핵화할 기회도 있었고 할 수도 있었는데 트럼프가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는 떠났는데 헛소리, 그 헛소리로 들린다 이거죠, 북한한테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 대목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우리가 지위가 됐다.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겠죠. 그렇죠. 자기도 자기가 날린 건 알아요. 인정 안 하겠지만 내심 알겠죠. 근데 이제 윤석열 거치면서 북한이 완전히 물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서 뭘 할 수는 없고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미국을 자꾸 남북 대화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맞는 얘기고